자, 안녕하십니까. 7월 17일입니다. 주말 편하게 보내셨습니까? 뭐 지역마다 비가 상당히 강하게 오는 지역이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또 열대야라든지 낮에 폭염에 또 극명한 좀 차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 변동성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종목군 섹터별로 참여라도 날씨도 상당히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 좀 상당히 듭니다. 어, 주말에 잠깐 저는 산에 등산을 다녀왔는데 어, 날씨가 약간 이제 구름이 많이 끼고 흐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이픽 걱정은 별로 하지 않고 이렇게 산행을 했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아주 그냥 거의 익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후끈후끈 우리가 그 해수욕장 가가지고 밖에서 놀다 보면 집에 와서 후끈후끈 하죠. 그 정도까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이는 거하고 보이지 않는 거에 대비를 하는 거에 대한 또 차이점, 이 부분들도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뭐 어차피 지금 실적 장세를 말씀드렸습니다. 실적 장세이고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러한 내용 부분들을 아침 그 장 시작 전에 브리핑 부분들을 준비를 하면서 또 시장 준비 부분들과 연결시켜 드는 그런 이슈맨의 주식능수 공장 7월 17일 아침 방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에 보면 일단 눈에 딱 띄는 것은 키워드를 딱 두 가지를 잡나 하면 첫 번째 어, 미국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의 상승, 이 부분은 실적과도 연관성이 있죠. 우리나라도 보면 반도체 장비라든지 삼성전자가 먼저 그런 성행 부분들을 보여줬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지난 주말이죠. 주말에 이번 주 이슈 관련된 부분들 정리해드린 내용 잘 참고하시고 메인은 실적과 또 모멘텀, 특히 반도체 장비주들의 실적에 양호하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나스닥 그 다음에 특히 다우지수도 신고가 발표 부분들이 나오면서 그쪽 섹터들이 보면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 기존의 주도주였고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나올 것인가 이런 내용 부분들을 좀 이렇게 관망하면서 추가 확대를 할 것인가, 이런 시장로 더 접근해도 될까, 이거 좀 이렇게 포석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다우 지수도 이쪽 반도체 장비,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3% 정도. 그런데 지표는 뭐 경기 지표는 매일 한 달에 왜 일정들이 좀 있어요. 근데 미국의 7월 뭐 지표 지난주에는 소폭 하락 부분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달러도 약세. 달러가 우리가 미국 시장이 금리 인상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제 기억으로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거의 100달러가 달러 인덱스 100이 넘어섰다가 지금 95까지 계속 달러 약세 추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꼭 진행이 된다 해가지고 달러가 강세가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 부분들이 깨지고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도 계속적으로 달러 약세는 어떻게 하나 보면 트렌드가 좀 될 수 있어요.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 달러가 약세가 되고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3% 정도 상승 부분들이 좀 나왔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달은 뭐 연준 의장도 코멘트 있고 이번 주는 뭐 ECB 통화정책회의가 있다는 얘기를 미리 설명을 좀 드렸고 유가의 흐름 부분도 상당히 예의주시를 하고 있죠. 마지막 주인가요? 오펙 회의가 러시아에서 있는데 감산위원회, 각 나라들이 감산 일정 부분들을 잘 지켜보는지, 그리고 특히 이제 오펙의 감산 회의가 감산 부분들이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나이지리아라든지 이런 리비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예외로 뒀어요. 근데 이번에는 감시위원회 이 나라들도 초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 기존의 그 생산된 내용과 감산에 대한 내용 부분들을 좀 포괄적으로 하려고 하는 노력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소폭 반등 부분이 나왔다라는 얘기 드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나이지리아가 경질료를 수출 중단 부분들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지난주에 그 향후에 원유 생산보다는 수요의 증가 부분들이 예상된다는 얘기를 미리
지난주에 그 보고서, 향후 보고서를 설명을 좀 드렸었죠. 그 부분 좀 참고를 좀 해두시고. 자, 그래서 유가는 지난주 금요일에 1% 정도 상승, 그래서 46달러 하고 WTI는 46달러, 브렌트는 48달러 선에서 지금 형성이 좀 되고 있다. 자, 거의 지금 그 50달러 선 가까워져 가고 있죠. 50달러 선 가까워져 가고 있어요. 40달러 밑으로 떨어지느냐, 40달러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저는 이제 그 저점의 테스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55달러 전후까지 이 가운데 박스권, 박스권 하단에서는 매수, 박스권 상단에서 차익 실현하면서 이런 추이 부분들을 계속 타실 필요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저 글로벌 전체 매크로라든지 산업 섹터에 반등하고 상당히 밀접한 영향 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단 체크를 해 두시고요. 그리고 오늘 장 중에 중국의 그 향후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됩니다. 2분기 GDP 성장률, 그 다음에 산업 생산이라든지 이런 내용 부분들이 발표가 좀 되니까, 특히 GDP 성장률, 그 다음에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우리하고 상당히 우리 수출 비중에 거의 4분의 1 가까이를 차지를 하는 나라의 경제 지표가 나오면 우리나라도 거기에 연관성 가지면서 또 연관성 가진 종목군들의 상승 부분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장중에 오늘은 지분기 GDP 성장률이 주가 반등 부분들을 가장 큰 역할 부분을 하고, 지난주에 이 특이사항이 우리가 이제 옵션 만기일 전일인가요? 야간 선물이 이 외국인들 연준 의장의 연준 의장의 코멘트로 인해서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라는 코멘트로 인해서 야간 선물에 외국인들이 거의 한 3,000개억 정도로 제 기억으로 됩니다. 그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날 장대형으로 갭상승으로 뻥 급등이 나왔었죠. 어제도 보면 야간 선물에 외국인이 한 1,600개억, 지난번보다 약간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 가격대를 대략적으로 환산을 해보면 종합지수의 가격대는 2430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2414로 끝났죠. 야간 선물의 급등 부분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2430포인트 정도의 일단 그 선물로 단순 계산 부분들 했고, 외국인들의 매수, 그리고 실적 장세, 이런 거고, 유가의 반등 부분들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일단 보시고, 지금 뭐 반도체주 어닝 시즌이 2분기 시작이고, 알파라든지 골드만삭스 이제 곧 이제 실적 발표 부분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어닝 시즌에 연관되는 종목군도,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어제 역시 미국 역시 반도체주들의 강세, 그리고 이 회사들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라는 게 있어요. 기관 투자가들이 이런 내용 부분들 보면서 그걸 확대하거나 줄이거나 아니면 그에서 컨센서스가 하향이 되는 종목군들은 뭔가 수폭 또 추세들이 꺾이는 그런 흐름 부분들이 나오는데, 미국도 이런 컨센서스에 상향되는 종목군과 하향되는 종목, 특히 그거를 조사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FM가이드도 있고 여러 업체들이 좀 있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지난주에 한 6.5% 정도인데 더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시그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왕이면 당혹지마, 실적이 우상향되는 섹터의 비중 부분들을 확대할 수밖에 없고, 그 연관성으로 반도체주 강세가 나오죠. 반도체주는 지금 뭐 추후에 하나 뭐 설명드리겠지만, 일단 우리나라만 좀 봅시다. 삼성과 LG가 투자 확대하는 내용들 지난번에 한번 분석 좀 해드렸었죠. 평택 공장, 그 다음에 시안 공장, 이 부분들까지, LG는 P10 이런 데까지. 그런데 삼성 같은 경우에 지금 애플에서 3D랜드를 SOS를 쳤어요. 공급 빨리 해달라. 왜냐면 지금 아이폰 10이 올해 하반기에 나와야 되는데, 뭐 부품 수급 때문에 그쪽 관련주들이 업앤등락 부분 나오죠. 가격이 얼마짜리가 나올지 이런데, 아무튼 그 애플에서도 지금 이 부품에 대해서 상당히 쇼티지가 나다 보니까 SOS에 러브콜을 좀 보냈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3D랜드가 애플의 지금 공급 부분들이 좀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삼성의 OLED, 그래서 이쪽에 삼성의 OLED 부분들을 납품하면서 가장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 PCB 기판, 배포 PCB를 납품했던 회사의 주가가 거의 더블 이상 올라왔어요. 더블 이상. 자, 그래서
삼성전자의 그 투자 확대 부분이 지금 이제 그 평택 인라인에 반도체 다른 3D 랜드 같은 경우에 여러분 아직 거의 보면 독과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36단, 60 뭐 이상, 70 몇 단까지 그 시스템의 양산 부분들까지 물론 연구소에서 만든 회사들은 있지만 이걸 양산 부분들까지 진행을 하는 회사는 삼성전자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하고 격차가 상당히 크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도시바 인수를 참여를 했고 지금 이제 인수가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지금 그 얘기는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SK하이닉스가 원래는 의결권까지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의결권까지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코미트가 되면서 정말 잘했다. M&A를 저렇게 잘하냐라는 코멘트를 드렸는데 M&A 진행 중에 또 다른 업체들하고 태클 거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다른 업체들하고도 다시 논의를 하다 보니까 SK하이닉스는 의결권 포기 정도 가능성까지도 계속 언급을 하면서 도시바 인수를 좀 온 전력을 좀 쏟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 특히 이 3D 랜드라든지 랜드 쪽에 대한 기술력은 있지만 이 기술력 한 단계 점프를 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평택 인라인에서 4세대 3D 랜드를 집중 생산을 하면서 기술 격차를 후발주자들하고 1, 2년 정도 앞서 있는 상태에서 격차하고 양산의 어떤 격차 부분들을 확 끌어올리려고 하는 과감한 지금 투자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플렉서블 투자도 보면 지금 충남 아산 2단지 인프라 구축안이 통과가 됐답니다. 그래서 약 1조 원 정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플렉서블 라인이 본격적으로 확장된다는 이런 라인이겠죠. 그러면 반도체 장비는 지금 뭐 반도체 장비라는 디스플레이든 플렉서블 장비든 이쪽 장비 관련 통으로 전체적으로 수요 부분들이 전혀 죽질 않았고 이런 코멘트를 최근에 한번 드렸어요. 중국에서도 이쪽 투자 확대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물론 1, 2년 전에 LCD 라인 디스플레이 쪽 진행이 되는데 OLED라든지 계속 반도체 팹 부분들을 확대하는 게 최소한 3년 이상 정도 지금 스케줄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 좀 드렸죠. 그게 어떻게 보면 미국의 반도체주들의 상승과 연관성 부분이 다 있어요. 왜?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생산 부분들 하는데 미국의 반도체주들의 실적이 그만큼 탄탄하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역시 그런 수요가 있고 글로벌 전체적으로 수요가 확대된다는 그런 하나의 반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결론은 나왔죠. 코스닥 종목군들도 일단 여러분들한테 관심권을 두시라는 얘기 좀 드렸고 반도체 장비 관련된 종목군들 지난주 그 52주 신고가 관련된 부분에서 몇몇 종목군 코멘트를 드린 적이 있어요. 거기와 연관된 종목군들도 계속 관심권에 두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그 월요일장에 요점 정리 부분들을 정리를 한다면 첫 번째 야간 선물에서 외국인들의 순매수 부분이 상당히 강하게 나왔고 그 다음에 MSCI라든지 신흥지수에서 1% 정도의 상승 부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도 지금 순환매 돈다고 말씀을 드렸죠. 순환매 파동 그리고 그 화학이라든지 경기 민감주, 건설, 채소강 이런 섹터 부분들로 지금 순환매가 자연스럽게 격차를 줄이면서 밑에 종목군들이 끌어올라가고 이런 파동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실적이 또 되니까 컨센서스 자체가 상향되는 종목군들의 수급이 외국인 수급이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고 최근 한 5일 동안 그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종목군들 1,000억 이상 5일 동안 1,000억 이상 매수한 종목 보니까 포스코 역시 들어갔죠. 그 다음 LG화학 들어가 있죠. 그 다음 삼성생명, 하나생명 이쪽 그 보험 섹터, 금융 섹터들. 그 다음에 매도는 한 100억 정도, 1000억 정도 하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한 960억 정도 매도가 나왔다는 그런 부분. 그래서 실적이 되는 종목군과 수급이 집중되는 종목군에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매매 부분들을 확대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마무리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코스닥 낙폭과대 종목군들 중에서 특히 실적이 되는 우상향 되는 종목군들의 관심권 또한 확대하시기를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금요일 7월 17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공장 아침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공 투자하시고요. 즐거운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